정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확인을 하고 너무 인간으로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주차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사고 후에 이 가해자들의 모습 영상으로 한번 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발. 너무 화날 것 같아. 자, 동승자의 모습입니다. 이 여자친구라고 얘기했던. 진짜 사고난 기분이 어때? 어? 진짜.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을까? 네. 자, 가해 차량 동승자는 지금 병원에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찍은 겁니다. 참. 그리고 이제 댄스 챌린지 영상을 또 만들어서 SNS에 게시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반대쪽에서 저런 큰 사고가 났는데 모르는 건지 와, 왜 저런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 피해자 딸의 주장에 따르면요. 해당 사진과 영상들을 올릴 때 가해자들도 피해 택시 기사의 사망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입원을 하자마자 경찰 조사가 바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상태를 경찰로부터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난 사고에 의해서 2차 사고가 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생 8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관련 기사들이 계속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를 수가 없었다, 이 상황을.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문이 들긴 합니다. 반대편에 있던 이 사건이 난 것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로 인해서 빚어졌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 10대 애들은 그냥 자기네 사고 났던 것밖에 생각을 못해. 정말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동승자는 영상을 올린 것도 모자라서 지인들과 이런 대화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성을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안 받아줄 것 뻔한데 왜 자꾸 스토리를 올리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음. 아 제발. 그러지 마 좀. 피해를 당한 이게 그 지인이 쓴 문자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너네는 걸어다니고 하하호 거리고 있는데 거기 피해자 가족들은 한 가족을 잃은 거잖아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치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긴 한데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니까 철이 없어. 무면허인 줄 몰랐음. 그랬더니 이제 다른 또 지인이 넌 진짜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래? 아 그리고 오토바이도 다 무면허인데 크크크. 아 참. 예. 고의적인 상품은 살인이지. 아니, 네. 사고가 고의적으로 내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고의적이지 않게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야. 어리다고 다 덜어진 않잖아요. 그치 왜냐면 지인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하니까.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겠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의 마인드가 이상한 거죠. 네. 그 무면허 운전 때문에 동승자를 걱정하고 충고를 좀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피해자를 더 절망하게 만든 이야기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예, 피해자 따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가해자 측근들한테 익명성 보장해 주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구구절절 다 말해주더라고요. 병원 쪽 근처에 편의점에서 담배 피고 애들이랑 하하호호 떠들고 있다. 너무 화가 나서 연락드린 거다. 이런 식으로도 연락이 왔었고 내가 왜 살인자야? 그래서 막 열받는다. 난 90km로 달렸어. 왜? 도로 부실 공사로 하면 돼. 알바노? 내 이마 까졌다고. 그냥 반성의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저는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전 아직도 안 믿겨요.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고 누군가 나올 것 같고 진짜 왜 대체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해자를 처벌한다 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걔네들은 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힘들고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오죽하면 주변에서 저렇게 계속 제보를 했겠어요. 워낙 저렇게 얼마나 저러고 다녔으면. 지금 가해 운전자는 피해 가족에게 어떤 사과조차 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하고요. 게다가 피해자의 장례식장에는 가해 차량 안에 있던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에 따른 가해자 측 그 누구에게도 장례식장에 가도 되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처벌을 받겠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은 일단 가해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네. 구속은 현재 됐고요. 일단 경찰에 적용한 혐의는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네.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사죄가 적용됩니다.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징역 3년형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저 가해 운전자가 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첫째, 90km 이하라는 주장을 합니다. 절대 아니죠. 둘째,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부실공사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면허 19세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법적 조언을 받은 거예요. 변호사랑 이야기 나누고 부모랑 이야기 나누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는 사고를 내긴 냈지만 무면허는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과속이라든지 위험 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가드레일의 기둥이 날아가서 피해 운전자에게 사망을 야기하게 한 것은 사고를 낸 내 탓이 아니고 가드레일 공사를 잘못한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의 잘못이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기로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참. 특히나 이들이 또 주장할 것이 나는 전혀 몰랐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할 것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 경우에 이제 법정에서 상당히 뜨거운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남는 게 무면허 운전과 업무상 과실 손괴죄 그거만 남게 되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상 형량이 징역 2년형에다가 이제 뭐 초범, 뭐 나이가 어리고 이런 게 적용되면 집행유예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빅네. 그럼 진짜 운전기사분만 진짜 또 하나 쟁점이 동승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사고만 보면 어때? 문제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그 치사 방조죄, 네. 무면허 사고 유발 치사 방조죄는 알고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거든요. 무면허라는 사실을.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줄곧 자기들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을 만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래서 야 무면허잖아 라는 것을 만약에 그 친구들한테 뭐 메신저로 날렸다든지 해서 알고 있었다는 증거 확보된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해자분들의 부모님도 잘못 키우신 것 같아요. 일단 아무리 내 아이가 몰랐다고 해도 부모면 직접 데려가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걸 보면서 부모님이 중간에서 저렇게 제지를 못했다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커온 아이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그러니까 소유 씨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키웠다면 저런 사고도 내지도 않았을 테고 네. 설사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피해자분들의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저런 태도는 안 보였겠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 이후는 어떨까?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인데 저런 태도로 부모가 계속해서 책임을 경감하고 벌을 덜 받게 하는 쪽으로만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렇게 해서 책임을 면하거나 적게 받게 된 아이들이 이후의 삶은 더 하시죠. 상당히 더 심각하고 반사회적인 행동과 그러한 인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좀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께서. 네. 사고로 사망한 택시 기사분은 결혼기념일을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자녀의 결혼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 가정의 가장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무면허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따님의 말이 참 너무 안타깝게 들리는데요. 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우리 각성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